인버스 x는 금방 구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fx를 구해볼게요. 그럼 fx는 3x-2를 대입했을 때 4x가 나오려면 일단 3분의 4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3x-2를 여기다 대입하면 4x가 나오는데 뭐가 또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그 3분의 4x에 얘를 넣게 되면. 그쵸?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11이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f 인버스 x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하려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이 뺨 너무 세게 때려서. 그래서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11에서 x와 y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넘기면 3분의 4y는 x 플러스 3분의 11이고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1이 됩니다. 이게 역함수인 거죠. 자, 문제에서는 a와 b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11을 더하면 4분의 14가 나오면서 답은 3번 2분의 7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에 fx가 x 절대값 x 플러스 2a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f 인버스 3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게 f 마이너스 1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가 3이니까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f 인버스 5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f 인버스 5를 먼저 구해보려고 여기다가 k를 대입하면 k 절대값 k 플러스 4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k와 절대값 k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k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 인버스 5가 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f 인버스 2를 구해야 되는데 이 f 인버스 2를 l이라고 한다면 fl이 1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l을 대입하면 l 곱하기 절대값 l 플러스 4가 1이니까 l 곱하기 절대값 l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 l이 음수라는 것 뜻하고 그럼 l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답은 2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치 여러분 역함수가 그 역수 같은 거고 합성이 곱셈 같은 거예요. 숫자에서. 그러니까 역수를 곱한 관계예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G 인버스 F인데 F2 대입하면은 이게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하는 건 G 인버스 4를 구하라는 건데 이걸 K라고 놓으면 GK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K-1이 4니까 K가 2K가 5가 되고 K가 2분의 5가 된다 해서 답은 5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번이었고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에 합성함수의 그건데 이게 중요하네. 자, 가자. 뭐냐면 잘 봐. 자,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인데 3번을 합성을 했을 때 그게 항등함수가 된대.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삼각 트랜지션, you know? 트라이앵글 트랜지션. 뭐냐면 이게 1, 2, 3이 이렇게 있는데 1, 2, 3에서 1, 2, 3으로 갔을 때 이 구조가 만약에 이게 신발끈 묶는 것처럼 이게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거를 3번 합성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신기하지? 한번 해볼까? 여기 1, 2, 3, 1, 2, 3.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합성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띠리디리디 사다리 타기처럼 똑같이 그린 거예요. 자, 그럼 1에서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지 봐볼게요. 1에서 시작하면 1로 가요. 거짓말 아니죠?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해요? 2에서 시작하면 2로 가요. 3에서 시작하면 3으로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게 트랜지션. 약간 그 다 다른 걸로 이렇게 가게 되면 3번을 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G13, 2와 G14, 3을 더하랬어요. 자, 그런데 F가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G도 3번 합성하면 항등함수라서 이 G13, 2는 G2와 같고 G14, 3은 G2, 3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G2를 구하려면 문제에서 F1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구조로 보면 당연히 G2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 자, 이번에는 G2, 3을 구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게 지금 여러분 F를 2번 합성한 거지. 이거는 G를 2번 합성한 거니까 3에서 거꾸로 2번 쏘면 돼. 그러면 3에서 2번 거꾸로 쏘면 뭐로 가? 1로 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각 트랜지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1, 2, 3이랑 여기 1, 2, 3이 있는데 1이 2로 간댔을 때 2가 만약에 3이 아니라 1로 가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말해줄게요. 이거는 2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맞바꾼 거는 2번을 합성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못 믿겠죠? 한번 봐볼까요? 그대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1에서 시작하면 어디로 가죠? 1로 가요. 2에서 시작하면 2로 가고 3에서 시작하면 3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을 합성했을 때 그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트랜지션으로 보면은 너무 명확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4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여기는 2개가 이렇게 엮여야 되고 여기는 3개가 엮여야 되니까 경우의 수에서 나오거든. 민규야, 이게 경우의 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방송 또 잘라야 돼. 야, 근데 내가 막상 애들 이름 부른 걸 못 자르더라고. 이게 너무 심해. 그거까지 하려면. 자, 4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개가 얽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4개가 얽혀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도 되는 거지. 이것도 되는 거야. 2번. 이게 지금 2번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 두 번으로 엮이면 4번이면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순환주기가 4번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야. 블랙라벨 경우의 수 함수 문제로 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특히 함수부터 경우의 수까지는 거의 외통수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했던 이 말, 트랜지션, 이 말을 꼭 기억한다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둘 다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fx는 x제곱 오케이, 좋아. 근데 문제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함수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이 함수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 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말해요. 자, 왜냐면 여기에는 절대값이 숨어 있다고 봐야 돼요. x제곱과 절대값 x제곱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절대값 x를 넣기 때문에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은 동그랍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맞았습니다. 니은에 A와 B가 다르면 FA와 FB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이거의 대우가 바로 FA와 FB가 같으면 A와 B가 같다는 거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죠. 니은은 동그라미입니다. 디귿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이러니까 이거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뭐의 정의냐면 감소의 증가의 정의야. 증가함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증가라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을 때 이걸 우리가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동그라미인 거지. 증가함수이면은 1대1 대응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데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못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배웠어요. 다정고 민규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 문제를 틀렸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등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증가함수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작다 또는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다 또는 같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증가함수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끗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둘 다 등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 다. 자, 리을로 가겠습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 세 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일 때 F 합성, G 합성, H가 F이면 H는 G 인버스이다.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제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왜냐면 저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다고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밑에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제 이 말에서. 자, 야, 기억은 확실히 맞아요. 녹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지금 심각한 건 지금 이 문제야. 야, 니은 맞아요. 니은 맞아요. 자, 디귿. 마이 갓. 여러분, 이거이면 1대1 대응을 담보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x1과 x2가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fx1과 fx2가 차이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이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고 뒤에가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맞는 말이 되는데 1대1 대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더 갈고 닦아야겠습니다. 자, 리을로 이제 가볼게요. F 합성, G 합성, H가 F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왼쪽에다가 똑같이 곱셈하듯이 F 인버스를 합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함수를 왼쪽 오른쪽에 그 순서 똑같이 합성하면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도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I가 된다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그러면은 이거는 G 합성 H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G와 H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을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미음. F와 G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합성함수도 1대1 대응이다. 요거는 이런 거는 발레를 찾아줘야 돼요.
발레를 자 찾아줘 볼게요. 1, 2, 3이 있고 여기 4, 5, 6이 있는데 여기서 이 1, 2, 3에서 4, 5, 6으로 가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 5, 6이 있고 여기 7, 8, 9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얘도 역시 1대1 대응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1이 8로 가고 2가 9로 가고 3이 7로 가니까 1대1 대응 같은데 순서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순서가 만약에 얘가 먼저 오고 나중에 얘가 온다면 다리가 끊어져 있죠. 4가 7로 간 다음에 7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데 발레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알 수 없다.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습니다. 비읍 두 함수 fg가 모두 1대1 대응이 아니지만 g 합성 f는 1대1 대응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1대1 대응이 서로 아닌 것끼리 하더라도 1대1 대응일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합성함수는 제가 이거는 되는 경우를 만들어주기보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좋은데 합성함수는 많은 변수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1, 2, 3, 4가 있고 1, 2, 3이 있고 적게 가자. 그냥 빨리빨리. 자 여기 A, B, C,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럼 이거 1대1 대응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연결하면 1은 어디로 갔어요? A로 갔고 2는 B로 갔고 3은 C로 갔으니까 각각이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1대1 대응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다음 함수 중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과 그래프가 겹쳐지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뭐가 결정하냐면 x 플러스 a분의 k 플러스 b일 때 이 k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면은 유리함수의 모양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대분수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대분수 모양으로 바꿔서 이게 k와 같은 거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평행이동하여 겹쳐지는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5번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대분수로 바꿔보면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니까 k가 1인 걸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저는 역으로 찾는 게 저 특징이 돼 있어서 5번부터 봐보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바로 이제 5번에 걸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x-1분의 3x- 안 걸렸어요. 저기 그 3x-3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x-1분의 1 플러스 3이 됩니다. 여전히 이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번에서는 안 걸렸어요. 4번 제발 걸렸어요. 걸렸어요. 속죄하는 것 같은데. 4번에 마이너스 2예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에서 PQ 플러스 PR의 최소값을 구하래. 제가 실례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또 괜히 또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유리함수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랑 여기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봐봐. 그러면 그냥 이걸 평행이동해. 그래서 원점을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바꿔봐. 무슨 말이냐면
이 유리함수가 y는 x-1분의 18 플러스 2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점근선의 교점을 원점으로 바꾸면 그건 뭐가 되냐면 y는 x분의 18이 되는 거야. 그럼 이 y는 x분의 18의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똑같게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이 훨씬 간편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점을 a, a분의 18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플러스 a분의 18이라고 간단히 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로 이거는 2 곱하기 루트 1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가 3루트 2가 돼서 6루트 2, 5번이 답이란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fx가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2일 때 f 인버스 x는 뭐가 되는지 한번 네가 써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 이거 바로 쓸 수 있잖아요. xy 안 바꾸고도 쓸 수 있었잖아요. 루트 2x의 역함수는 2분의 1 x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잠깐만요. 두 마디 안 됐죠? 근데 평행이동이 반대가 돼요. 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얘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되고요. 얘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얘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적을 수가 있어요. 자, 2번. 이게 1번의 답이고요. 2번. 근데 서술형인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서술형이면 x랑 y를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fx와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q로 할 때 선분 pq의 길이. 민규야!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나오면 뭐부터 본다? 그렇죠. 증가 감소부터 본다. 감소가 한 번도 제가 지금도 말하지만 감소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어서 아쉬운데 감소가 나오면은 적절히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부터 봐야 돼요. 이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PQ가 바로 Y는 X와의 교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루트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x 마이너스 4와 얘와 x와의 교점을 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알파 베타니까 이거의 근이. 자, 그럼 이걸 넘깁니다. 그럼 루트 2x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양변 제곱할게요. 2x 마이너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x는 2와 4, 알파 베타가 2,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술형 4번 문제,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번. fx, gx에 대해서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7개 이상 존재하도록 하는, 드디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민교도 꼭 함수를 풀어보라는 게 합성함수가 결국에는 기말고사의 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합성함수 부분을 아주 조져야 돼요. 그럼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되냐면 fx는 ax 마이너스 플러스 2인데 g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일 때 gx가 0보다 작은 정수해가 7개가 존재하면 좋겠대. 그랬으면 좋겠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기호로 적어 볼게요. g 합성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내가 gx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원리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오른쪽에다가 F 인버스를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그쵸?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어떤 함수라면 여기에다가 뭘 심는다고? F 인버스 X를 심는다고. 그러니까 gx는 F 인버스 X의 제곱 마이너스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F 인버스 X를 먼저 심어야 되니까 먼저 하는 게 F,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말해주면 저는 지금 g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gx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는 g 합성 f니까 오른쪽에다가 F 인버스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다 한다는 의미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F 인버스 x가 돼서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fx가 ax 플러스 2면 F 인버스 x는 뭐가 되냐면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2가 된다고요. 그러면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2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잘 봐. 얘는 지금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또 계산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애 아니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걸 그대로 살펴주면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2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이거죠. 지금. 이거 그대로 읽어주면 이해되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거 그대로 읽어주면 이거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얘가 여러분 잘 봐. 다시 이제 이거 순서대로 해줄게. 한 번에 안 가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대가로 F 인버스 X 마이너스 2 F 인버스 X 플러스 1이 된다고. 여기 카메라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 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와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다 집어넣지 말라고. 이거 알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다 여기다 쓸게요. 저도 이게 시험이 너무 평탄해서 이렇게 쉽게 끝나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좀 어려운 게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쵸? 여기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A를 곱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확실히 양수예요. 자, 그럼 A를 곱할 때도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2가 마이너스 a부터 2a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기면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부터 2a 플러스 2까지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7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는 10개가 있죠. 10에서 2를 빼면 9입니다. 뺀 다음에 2를 더해야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상, 여기 이하가 7개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몇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얘에서 얘를 뺐을 때 6이 돼야 숫자 개수를 세면 7개가 나오는 거라고요. 윤호?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빼보면 3a가 됩니다. 이 3a가 6이라는 거니까 a는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a가 2다.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